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유방암 말기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심정인데 가족을 남겨놓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나서야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깨달아 너무 슬프다는 사연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야죠. 죽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98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아침마다 동네 입구에 앉아 계시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래 안 죽어지노?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늘 안 죽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쉽습니다. 죽으려면 일부러 약을 먹든지 목을 매든지 해야 합니다. 사는 건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게 쉽습니다. 죽을 때가 된 사람을 살리려면 산소호흡기 같은 기계도 붙여야 하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내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때는 또 안 죽겠다고 하니까 의료비만 많이 듭니다. 죽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조금 있으면 저절로 죽어질 텐데 뭐 때문에 자꾸 죽을 생각을 해요.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질문자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내든지 부모가 내든지 정부가 내겠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자가 해결할 일이 남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뭘 해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은 어떻게 죽겠어요? 이 세상 일을 다 해결해야 하는데요.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 안 해도 됩니다. 애들은 엄마 걱정하면서 울고 엄마는 애들 걱정하면서 울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애들은 엄마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살자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든 살겠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이렇게 탁 놓으면 서로 좋잖아요. 질문자는 이제 세상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살 수 있는 날이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괴로워하다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은 날만큼이라도 좀 웃으면서 살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웃으면서 살다 죽으려면 그런 걱정을 안 해야 해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남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증에는 방법이 없어요. 단 모르핀 같은 통증 완화제는 정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마약이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맞아야 해요. 우선 통증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심할 때는 병원에 얘기해서 통증 완화제를 맞으세요. 통증 완화제라도 맞고 하루 더 사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죽어도 못 견디겠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 안락사를 신청하세요.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에 처한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회복 가능성도 없고 통증은 너무 심하고 모르핀으로도 안 되니까 안락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는 수밖에 없죠. 말기암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는 건 저도 들었어요. 제가 말기암 환자가 임종하기 전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고통에 소리만 지르며 의식도 없었어요. 그래도 법으로 안락사가 안 되니 어떡해요? 죽으면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것에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아프지만 그래도 안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통증에는 방법이 없어요.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먹으면서 살아있는 데까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걱정도 끊고 의료비 걱정도 끊고요.
이제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루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두통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한 번씩 머리를 칼로 도려내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니까 인상이 써지거든요. 제가 통증을 참으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도 겪어보면 도저히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통증 주사를 맞고 통증이 있어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앞으로 20년 더 사니까 성질 내가면서 살아도 웃을 날이 있어요. 질문자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질 내고 걱정하면 바보잖아요.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웃으면서 살아야죠. 돈은 원래 내 돈이라고 할 게 없어요. 누가 지불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돈이 떨어지면 병원비를 지불 안 하면 됩니다. 정부도 그때는 안락사 시켜주겠죠.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질문자는 안 그래도 맨날 인상 쓰고 있을 텐데 나까지 같이 울어주면 뭐 하겠어요. 할머니들도 만나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고통 없이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노인들의 꿈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욕심도 많으시네요. 이게 왜 욕심이고 제일 큰 욕심이죠. 할머니들이 잠자듯이 예고 없이 죽으면 가족들은 가슴 너무 아파서 어떡해요. 아파서 가족들 애를 먹이고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쯤 죽어야 남은 사람들이 미련이 안 남아요. 질문자가 아파서 애를 먹이고 죽어야 애들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애들이 엄마를 걱정하면 오히려 질문자가 웃어줘야 해요.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해주는 밥 먹고 누워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나중에 죽고 나서도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웃다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질문자는 앞으로 한 달을 더 살지 모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죽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평생이 하루 같아요. 한 달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살면 오히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결코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죽으려면 일이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나 일부러 죽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그냥 살아있을 때는 살고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돼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죽겠다고 용을 쓰고 죽을 때가 되면 살겠다고 용을 쓰니까 복잡한 거예요. 질문자는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까 일부러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남은 시간은 웃으면서 지내도록 해요.